2시의 데이트 윤도현입니다. 어느 결혼 정보 회사에서 알아보니까 미혼 남녀 10명 가운데 8명은 결혼하고 싶은 상대로 평범한 사람을 꼽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평범의 기준은 남자는 키 174.4cm, 연봉 4,334만원, 여자 키는 162.6cm, 연봉 2,808만원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혼할 때 평균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봤더니 남자는 연봉 2,994만원, 여자는 2,103만 6천원. 그러니까 미혼 남녀가 바라는 평범함과는 거리가 좀 있죠. 바로 그런 거리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커플이 어긋나고 있는 걸까요? 하드보일드 연애 상담 코너, 연애와 국제정치입니다. 평범과는 아주 거리가 먼 분이죠. 예, 비범한 외모부터 말투, 또 비범한 본인 자랑까지 두루 갖춘 분, 자칭 슈퍼 지식인 딴지일보 종수 김어준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슈퍼 지식인이라는 건 말이죠. 네. 자칭이 아니라 자타공인이라고 해주죠. 네, 자타공인. 알겠습니다. 자타공인 슈퍼 지식인. 예, 제가 지난 일요일 밤에 나는 가수다를 보고 나서 네. 이 밤하늘의 별을 보고 탄식을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갑자기 네, 너무 잘 맞춰가지고요. 그렇죠. 나는 누구이길래 도대체 이렇게까지 위대한 능력을 가져도 좋단 말인가? 탄식을 하고 말았어요. 분노에 뚜엔 논평 이제 가능하게 됐어요. 뭐 그거 할지 말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네. 그거는 이제 윤도현 씨가 이제 휴가를 갔다 와서. 네. 세상이 본인을 잊었음을 알게 될 때. 그렇죠. 세상이 생각보다 네. 저 없이도 잘 돌아가는 걸 저는 나가수가 시청률 떨어지지 않았으면 알았을 때.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예상했지 않습니까? 윤도현이 무료하게 편곡하지 않을 거다. 네. 그냥 원곡의 결대로 갈 것이다. 네. 편곡한 건데. 편곡을 하긴 했더라고요.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이제, 이 나가수의 공식이 있잖아요. 네. 폭발하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윤도현식 자존심인데, 그래서 위험하다. 이소라 씨가, 탈락의 위험을 알지만 억지로 편곡하지 않았던 것처럼. 떨어지고 싶진 않죠, 절대로. 그럼요. 그런데 이제 떨어지지 않으려고 오버하는 것도 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도현이 탈락한다면 박수를 쳐줘야 된다. 그렇지만 그날 청중평가단 있잖아요. 네. 집에 가서 이제 TV를 봤을 거 아니에요, 결과를. 네. 그분들 무지하게 후회했을 거예요. 윤도현한테 표를 안 준 사람들 내가 줬어야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후회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가 탈락시킨 것 같아서 미안하셔가지고 속이 무척 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TV 본 모든 사람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동안 윤도현의 안티가 있었다면 그 탈락과 함께 다 박멸됐어요. 이제 윤도현을 미워할 수 있는 배짱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남지를 않았습니다. 네. 탈락하고 어디서 떨어지고 그런 걸 좋아하시나 봐요. 마지막 순간에 탈락함으로 인해서 안티가 사라졌다. 그리고 그 덕분에 제가 보기에는 다행이죠. 그러면 그만한 대가를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겁니다. 공짜가 없다는 게 대가를 치르면 그 이득도 반드시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윤도현의 공연도 앞으로 미어터질 것이다. 네. 사람들 마음에 이런 게 생겼어요. 윤도현은 내 마음속에 1등이야. 그 말을 직접 해주고 싶다. 그 말을 직접 해줄 방법이 없으니까 공연장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아마도 그래서 윤도현 탈락의 순간 대한민국에서 활짝 웃었던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윤도현 소속사의 사장님. 왜냐하면 이 공연이 미어 터질 것이다. 이런 계산이 순간적으로 떠오른 사람은 대한민국 소속사 사장님 그리고 김어준 정도의 지식인 드물죠. 어쨌든
그 윤도현 팬들은 굉장히 가슴 아프겠지만, 윤도현의 가수 생활은 나가수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평생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빚진 마음을 모든 사람한테 안겼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윤도현이 일부러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저 탈락한 윤도현을 챙겨줘야지. 이 미안한 마음이 국민 단위로 생겨버렸어요. 불쌍해진 거네요. 불쌍해진 거. 만약에 정치인이라면 지금 출마하면 무조건 당선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예상한 놀라운 지식인에 의한 끝을 알 수 없는 하늘도 알고 땅도 놀랐죠. 전설적인 지식인. 좀 우리가 얘기해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혼자서 얘기하시니까 참 안쓰럽네요. 남들이 칭찬해 주길 기다릴 틈이 수가 없어요. 마음이 바빠가지고. 자, 그러면 제가 새로운 순위를 선정했어요. 네. 윤도현 탈락 기념. 네. 지식인 선정 시즌 1 결정적 소품 베스트 3. 결정적 소품? 네. 뭘까요? 가수나 이 곡 말고 예. 소품 베스트 3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오늘 올 때 생각해 봤는데 가수나 곡 말고 이 나가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소품들이 있습니다. 3위 발표합니다. 예. 3위 김범수 씨가 님과 함께 부를 때 썼던 이 선글라스. 흰색 철장 선글라스. 예. 그렇죠. 흰색 짝대기 옆으로 쫙쫙. 예. 눈이 철장도에 갇힌 거죠. 네. 이거 끼고 햇볕 보면은 눈두덩에 줄무늬 생기는 거죠. 선글라스. 수감자 선글라스라고 불러가지고 수감자 선글라스. 갑자기 노래가 생각나네요. 네. 철문을 열어. 이 집에 있었던 노래. 제 기억으로 레이디 가가, 페리스 힐튼 쓴 거 본 기억납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꼽았냐면 그 님과 함께 무대가 나가수 무대에서 한계를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나가수 무대에서는 뭐든지 해도 되는 걸로 그 무대가 만들어버렸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 무대의 방점이 사실은 김범수 씨 얼굴을 볼 때 얼굴 전체를 가렸던 그 수감자 선글라스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그것도 있었잖아요. 피처링 박명수 씨. 네, 그때 박명수 씨뿐만 아니라 편곡자도 나왔죠. 그렇죠, 편곡자도 나오고 다 기어 나왔어요. 네. 그래서 나가수에서 그런 것도 이제 허용이 되는구나라는. 그렇죠. 안 되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네.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그 방점이 선글라스였다. 네. 그런 선글라스 끼고 나오다니. 3위 주고요. 자, 그러면 2위는 뭡니까? 소품. 2위는 뭐냐면 나가수의 결정적 소품 베스트 3 2위. 임재범 씨가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임재범 씨가 들고 나왔던 물병. 생수병. 여러분 부를 때. 네. 그때 무대로 나오면서 물병 오른손에 들고 터덜터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한 모금 마시고 딱 한 모금 마셔요. 그리고 물병을 내려놓고 이제 노래를 시작하는데 정말로 목이 너무 말랐으면 여러 번 벌컥벌컥 마셔야 돼. 그리고 사실은 물을 미리 마시고 나오는 게 정상이죠. 보통. 그리고 목이 계속 마를 거라고 생각했다면 노래 부르다가 중간에 마셔야지. 딱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습니다. 이 물병. 원래 또 그 맛이 있거든요. 그렇죠. 들고 나와서 먹는 맛이 있어요. 또 그 가끔 하거든요. 가수들이 이렇게 무대로 걸어 나올 때, 그죠? 특히 나는 가수다 무대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집중하고 봅니다. 엄청나게 집중하고 보기 때문에 그때 짧은 몇 초간의 행동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 행동을 보고 어떤 마음가짐이 준비가 된 상태로 곡을 맞이하는 거예요. 거기부터가 이제 무대인 거죠. 그렇죠. 노래 부르기 직전 나와서 걸어올 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공연이. 그런데 임재범 씨가 이제 물병을 들고 터덜터덜 걸어 나오잖아요. 그리고 한 모금 마시고 딱 걸어 내려놓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삶에 지친 대단히 고단한 목마른 인생을 느끼게 합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관객들이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요. 그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여러분을 들으면 더 울컥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임재범 씨는 우연히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걸 계산했다. 글쎄, 그건 모르는 일이지만. 그거 나중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임재범 씨 무대 연출의 진수다. 임재범 씨는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머릿속에 넣고 나오거든요. 네, 그 물병도 역시 예산이 나왔다. 이거 나중에 꼭 물어보세요. 네. 일부러 물병 들고 나냐. 네. 저는 일부러 물병 들고 나왔다고 봅니다. 근데 왜냐면 저도 물병 들고 무대에 올라간 적이 많이 있어요. 윤도현 씨는 목말라서 그런 거고요. 네. 소품 아니고 목말라서. 아니 진짜 근데 그런 적이 있어. 스팅이 공연할 때요. 네. 스팅이 공연할 때 이렇게 옆에다가 테이블 같은 거 놓고 거기에 커피랑 무슨 그 차 있잖아요. 차 종류. 이렇게 놓고 하거든요. 제가 그거 본 다음부터 왠지 저거 마시는 것까지도 저 테이블 위에 네. 카페트 깔아놓고 저것도 다 이거 저 음악의 하나 일환이구나. 그렇죠. 다 공연이죠, 다. 예, 그래가지고 저도 많이 하거든요, 그거를. 그 효과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많이 하는데. 그냥 전 생수 1리터 들고 나와도 모를 거예요. 되게 목마른가 보다. 제가 보기에는 윤도현 씨 효과를 내려면 네. 호수를 연결을 놓고 이렇게 그걸 막 뿌려야 돼. 저 사람이 진짜 목마르구나. 그 정도나 돼야 티가 난다. 네, 그 정도 돼야지 됩니다.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때 제가 보기엔 무대 폭발합니다. 사람들이. 그 정도 되면 느낄 수 있어요. 윤도현은 워낙 연출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돼야. 그리고 1위, 대망의 1위. 뭡니까 1위? 소품. 윤도현의 개다리춤. 이 초창기 대신이었던가요? 대시. 예. 하모니카 불고 그 빨간 선글라스 끼고 정말 답답해했던가요? 그 대목 나올 때 예. 자기도 모르게 한 거 맞죠? 100% 몰랐죠. 네, 자기도 모르게 개다리 춤이 튀어나온 거죠. 이거 계획에 전혀 없는 건데. 죄송한데 그 라틴으로 좀 라틴 댄스라고 좀. 개다리 춤입니다. 근데 그 순간 이 관객들 특히 여자들이 예. 윤도현과 본격적인 사랑에 빠집니다. 그 개다리춤 때문에. 네. 말이 됩니까? 관객들이 나중에 김범수, 박정희, 임재범 씨 다 사랑에 빠지지만, 예. 그 개다리 순간이 나가수 관객들이 나가수 무대에서 가수에게 정서적으로 감정이입하고 빠지게 되는 최초의 순간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윤도현이 안 떨어진다를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밴드 때문이 아니라, 밴드 때문이라고 이제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랑에 빠졌다. 윤도현 안 떨어진다. 네. 그거를 포착한 놀라운 지식인의 해안 다시 한번 등장하고. 초창기 나가수에 쏟아진 감정도 여러 가지가 있죠. 긴장감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감탄, 감동 다 있죠. 네. 그런데, 귀엽고, 섹시하고, 내가,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빠진다. 내 가수가 생기는 최초의 순간입니다, 그때가. 사람들한테 잊고 지낼 텐데, 네. 다시 설문조사를 하면 다 기억날 거예요. 내가 윤도현에게 빠진 최초의, 물론 윤도현이 귀엽게 생기고, 또 패션 감각도 있고, 노래도 잘하고, 밴드고, 좀 섹시한 것 같고, 그렇지만 요 순간에 어수룩 섹시가 탄생하는 겁니다. 개다리춤 1위 줍니다. 야, 아주 희한하네요.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데, 볼 수 있는 사람, 극히 드문 그런 사람들이 지식인이 되는 거죠. 끝나고 나가지고 사실은 김재동 씨, 저 멤버들, 저 매니저들 다 저보고 왜 그랬냐 도대체. 그들은 지식인이 아니라는 증거죠. 음악인이시죠, 그들. 네, 단순 예능인. 예. 정말 민망해 미친 줄 알았다. 아니에요. 그때 어수룩 섹시가 탄생한 저 거예요. 일주일 동안 좀 힘들었어요. 그때 여자 관객들이 사랑에 빠진 거예요. 가족들이나 본인이나 주변에서는 민망해할 텐데 네. 그게 어수룩 섹시의 탄생 순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의도하지 않은 곳에서 항상 사건들이 생기는군요. 네, 의도하면 망하죠. 저는 의도하면요. 네. 그냥 뮤지컬 하면 됩니다. 뮤지컬에서 의도해서. 특별 소품상 아직 남았어요. 특별 소품상. 이 특별 소품상. 또 있어요, 뭐가? 김태현 씨 줍니다. 김태현 씨. 김태현 씨가 사람이지만 소품상 줍니다. 사람 자체가 소품상이에요? 네. 김태현 씨가 가수나 노래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박정현 씨가 이제 최고의 퍼포먼스를 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었던 건, 물론 박정현 씨 본인의 실력이 가장 크지만, 김태현 씨 공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박정현 씨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때 예. 초반에는 사람이 잘 안 느껴진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박정현 씨가 이제 무대에서 한국 무대에서 이게 10년이 넘었는데 네. 한 번도 탑이 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큰 무대에서 과연 자신이 받아들여질 것인가 두려웠을 것이고 그래서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를 잘 못했어요. 일부러 감춘 건 아니지만 주춤주춤한 모습이 있었고 네, 그래서 초반에 말수가 많이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초기만 해도 박정현 씨가 어떤 사람인지 잘 느껴지지가 않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박정현 씨가 이제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그걸 알게 되면서 그런 사람 특유의 애기와 자신감이 폭발하거든요. 그러면서 매력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게 됐어요. 그 단순히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군지 드러나서 그런 거지. 노래는 원래부터 잘했죠. 그죠. 네, 그런 데 있어서 김태현 씨의 역할이 저는 아주 컸다고 봅니다. 그걸 잘 끌어내줬구나. 화면에 드러낸 이상으로 본인이 사랑받고 있던 걸 끊임없이 깨우쳐주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게 하는데 김태현 씨의 박정현 씨를 향한 연심 진짜로 남자 여자로서 좋아하는지는 난 모르겠고 내가 관여할 바 아니지만 적어도 그날 공연할 때 만나서 있는 동안은 그것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씨가 이 개그맨 중에서는 지식인이에요. 그 마음이 결국 박정현 씨의 진가를 드러나게 하는데 역할을 했다. 보이지 않는 데서. 그래서 저는 특별 소품상 줍니다. 특별 소품상. 만약에 박명수 씨였다면 절대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김태현 씨가 또 그런 역할을 이제 잘 해줬기 때문에. 네, 마무리 특별 계속 얘기해보자면 3인방의 미래 한번 점쳐볼까요? 네. 예, 미래. 미래까지. 네, 3인방의 미래. 3인방의 미래. 네, 공연 터집니다. 공연 터져요, 이제. 공연 터집니까? 그중에서 윤도현의 공연 가장 터집니다. 아까 이야기한 이유로. YB의 공연 터집니까? 네. 한 텀은 갑니까? 팡팡 터집니다. 한 텀 갑니다. 유효기간. 올해. 말까지 팡팡 터집니다. 올해 말까지. 그럼 내년부터는 공연 잡지 않겠습니다. 잘 될 때만 하고 싶어요. 그리고 김범수 씨는 말이죠. 예. 예능 토크쇼에서 섭외가 쏟아질 거라고 봐요. 예능 작가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말솜씨를 가졌어요. 뭐랄까요. 주어 수로. 네. 딱딱 맞아 떨어지고. 정갈해요? 네. 비문이 없습니다. 말이 짧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데.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자기가 말할 때 주어 수로가 딱딱 말아. 정치인도 주어 수로가 맞아 떨어지기 쉽잖아요. 딱딱 떨어지고 문장이 완벽하게 됩니다. 문장이 완벽하게 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라디오 DJ나 방송 MC 섭외까지도 예상해 봅니다. 저는. 그걸 본인이 하나 안 하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박정현 씨. 사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봐요. 대시하는 남자들 너무 많아서. 남자들의 이제 애정 공략이 본격적으로. 연예인들 달려들 거라고 봅니다. 남자 연예인들. 남자 연예인들이. 네. 그런 낌새를 혹시 주변에서 느끼지 못합니까? 회식 같은 걸 하면요. 네. 인기가 많죠. 그렇죠. 박정현 씨가. 그리고 박정현 씨가 또 예쁜 행동만 골라서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 자체가 원래 그런 분이에요. 네,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 몰랐던 남자 연예인들, 일반인들보다 접근 가능성이 높잖아요. 흑심을 품습니다. 대량 흑심 발생했어요. 그럴 지금. 수 있겠죠. 충분히 인기가 많으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그런 낌새도 느끼실 텐데. 주변에서 아직 크게는 못 느껴봤습니다. 김종환 씨랑 워낙 친해요. 둘이. 김종환 씨하고는 안 이루어집니다. 네. 이루어지면 안 되죠. 김종환 씨 결혼했는데. 안 이루어지고 둘은 남매 같아요, 정말로. 그리고 제가 그 둘 사이에서 옛날부터 이렇게 좀 김종환 씨 친하거든요. 네. 박정현 씨하고는 약간 어색한 사이였다고 이번에 친해졌는데 정말 그냥 되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자유로운 스타일이에요, 박정현 씨가. 둘이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최초의 친구였겠죠. 예. 비슷했으니까 환경도 비슷하고 조건도 비슷했으니까. 어쨌든 박정현 씨의 인기는 이제 남자들한테 이제 폭발하는구나. 반면에 박정현 씨의 이건 좀 특이한 점인데 오래된 팬들은 뭐랄까 나하고 조금 멀어진 것 같고 혼자 괜히 소외감을 느끼고 우울해하고 약간 섭섭한 느낌을 받고 왜냐면은 나만의 가수였는데 나만의 가수였죠. 전 국민의 가수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안티에 민감해요.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박정현 씨 팬들은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박정희 실력은 누가 안티로 깎아내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 네. 근데 저희 유효 기간이 올해까지밖에 안 간다는 게 참 아쉽네요. 그럼 그 유효 기간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말이죠. 네. 분노에 뗀 논평을 하면서. 아니, 음악인인데 음악으로 해야죠. 분노에 뗀 논평을 해요. 음악만, 윤도현이 갑자기 음악을 더 잘하게 된 건 아니에요. 네. 윤도현에게 감정이입이 됐고, 내 가수가 된 거지. 네. 그런데 또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서서히 그렇죠. 잊혀집니다. 서서히. 하지만 워낙 강렬해서 올해 말까지 확실하고요. 네. 내년까지 가는 비결은 차차 의논해 봅시다. 그 사실은 이제 저희 사장님이 그랬어요. 옛날에 사랑했나봐가 히트를 했잖아요. 네. 저희 사장님도 지식인 쪽에 속하시는 분이어서 그렇죠. 네, 저한테 니네들 3년은 좀 편하게 하겠다. 3년 후에는 심각하다. 근데 정말로 심각해지더라고요. 회사가 휘청휘청했었어요. 공연이 이제 어떤 규모의 공연을 잡아도 다 터집니다. 제일 큰 콘서트를 잡아도 됩니다. 올해 말까지는. 그다음부터 그래서 규모를 줄여가야 돼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투어가 잡혀 있군요. 네. 사장님 간파했다니까. 혹시 네. 떨어졌을 때 사장님 웃지 않던가요? 사실은 박수를 치셔가지고. 나 그렇지 않았어. 그러지 말라고. 그건 사장님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참 제가 짜증이 났었어요. 박수를 쳐. 자, 이제 시간 좀 있으면 남은 가수들 잠깐 언급할까요? 야, 시간 너무 많이 갔는데요. 지금? 그래요? 네. 그럼 김윤아 씨까지만 한번 할게요. 7위 했으니까. 네. 김윤아 씨가 배우의 자의시라고 했는데 그래서 네.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다. 7위 할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윤아 씨 특유의 입꼬리 올라가는 표정이 있어요. 그거를 개째하네. 그 입꼬리가 감정을 대신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가면처럼 어색했어요. 이게 자꾸 드러나면 김윤아 씨한테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윤아 씨는 자신의 감정이 있는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도록 자신을 놔줘야 된다. 여기까지 오늘은. 네. 자, 노래는 그러면 윤도현 씨 탈락한 노래. 네. 탈락 기념. 이미 틀었어요? 예. 한 번 더 틀어주세요. 너무 많이 트는데, 그럼. 그래요? 예. 이거 네. 너무 많이 틀었게. 그러면은 나가수 시즌 1을 마지막으로 장식한 노래. 예. 박정현의. 그거 많이 냈어요. 그거 많이 냈어요. 좋습니다. 네. 역시, 박정현 씨한테 많이 감정이 또 이입이 되시네요. 그것만이 내 세상. 광고 후에 듣겠습니다. 예, 박정현의 그것만이 내 세상. 굉장했던 무대. 예, 갑자기 참 아쉬운 게, 나가수 이렇게 저기 자진하차하고 탈락하고 다 좋은데, 아쉬운 게 거기 현장에서 그 구경을 못 한다는 거. 그거 정말 재밌었거든요. 거기서 보면요, 정말 재밌어요.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윤도현 씨는 예. 이 특별 관객석 하나 요청해도 아무도 안 말립니다. 가끔 가서 보고 와요. 보고 싶어요. 옆에서. 아니, 그걸 사운드가 너무 좋대요. 제가 보기엔 나가수 제작진도 두 손, 두 팔 다 들고 환영할 거예요. 그리고 관객들도 좋아하고, 이렇게 마음이 좀 위안이 되거든요. 윤도현이고 화면에 보이면 미안한 마음이 들다가 위안이 돼요. 그럼 요청해 보세요. 화면까지 나오고 싶진 않고요. 아니요. 한두 컷. 그러면 한두 컷 나가면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가 돼요. 미안한 마음이 좀. 그거는 관객들을 위해서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가서 구경하고 분노에 뗀 논평하는 거지. 아무튼 간에 구경 가고 싶네요. 구경 가세요. 네. 그거는 윤도현한테도 좋고 관객들한테도 좋고 가수들한테도 좋고 제작진한테도 다 좋아요. 알겠습니다. 좀 신청을 해보죠. 500명 중에 하나로? 네. 정신평가단 신청해보겠습니다. 자, 서울시 광진구에서 L씨 사연인데요. 1년간 교제한 남친과 결혼을 고려한 지금 헤어짐의 선택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님께서는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번에 어머니도 똑같은 증세가 나타나 한 차례 수술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어머님은 검사를 철저히 받으셔서 완치 가능성이 높은데 두 분이 모두 폐암에 걸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남친의 눈길은 차가워졌습니다. 유전적으로 그렇게 어머님이 암에 걸렸으면 분명히 저한테도 똑같이 찾아올 거라며 만약 이게 현실이 되면 자긴 감당해낼 자신이 없다면서 저와의 결혼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안 할 거면 뭐하러 더 만나냐며 거의 이별을 대놓고 요구했죠.
읽다가 울컥? 뭐 이런 제가 싫거나 딴 여자가 생겨 변심했다면 욕해주고 돌아서겠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런 병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걱정하면서 이것 때문에 헤어지려고 하는 웃기는 짬뽕 같았습니다. 설령 제가 병에 걸린다고 해도 옆에서 지켜줄 테니 걱정 말라는 믿음커녕 반대로 마누라 간병하고 또 호라비로 살아갈 자신도 없다면서 읽기가 힘드네요. 미리 저를 암 환자로 고정시켜놓고 무조건 발을 빼려는 남친에게 저도 실망이 너무 크네요. 남친이 현명한 처사일까요? 이거 뭐라고 쓴 거야? 아니면 이기적일까요? 아유. 네. 뭐 사연을 최초로 찢어버리는. 처음인데 사연 찢어버린 건. 이런 인간이 다 있죠. 그러니까 외할머니, 어머니 다 폐암인데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결혼이 두렵다 헤어졌어요. 이건 만나보고 싶네 정말. 자, 넉살 좀 잡고 싶은데요 지금.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런 본능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오늘 좀 어려운 얘기 합니다. 어려운 얘기.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은 도킨스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읽기 지겨우니까 읽을 필요는 없어요. 네. 핵심만 알면 되는데 무슨 주장을 했냐면 네네. 이 주장이 20세기 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주장입니다. 생물의 번식을 위해서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고 유전자의 지속을 위해서 생물이 있다. 거꾸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둘 다 생물이잖아요. 나라는 생물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자가 잠시 거쳐가는 정거장인 거예요. 네. 이 사람 주장에 의하면. 네. 그 주인공이 유전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길어야 100년밖에 못 살잖아요. 하지만 내 몸속에 있는 유전자는 100만 년 전의 조상들 때부터 계속 이어져서 나한테까지 왔고 그리고 내가 죽더라도 내 자식을 통해서 계속 이어질 것이고 내가 끊기지만 않는다면. 네. 그러니까 주인공은 유전자고 내 몸은 유전자가 잠시 거쳐가는 탈 것에 불과하다. 영원한 것은 유전자다. 그래서 네. 유전자의 관점에서 동물의 행동을 해석하는 겁니다. 굉장히 신선한 관점이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관점에서 해석하자면 이 남친의 행동은 정상이죠. 이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죠. 유전자의 관점으로 그렇죠. 보면. 왜냐면은 수컷 사자, 만약에 대장 수컷의 자리를 뺐잖아요. 네. 그러면 원래 그 대장 수컷의 자식들 다 죽여버립니다. 네. 이게 이제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잔인한데, 네. 하지만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거예요. 네. 왜냐면은 그 새끼를 그냥 두면, 네. 고생해서 대장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고, 무리를 지키고, 자기 무리를, 이러는 게 전부 다른 수컷의 유전자를 위한 행동이 되잖아요. 네. 실컷 고생해서 다른 유전자를 위해서 평생 사는 거야. 헛수고지,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네. 그래서 이정 수컷 대장이 낳은 새끼를 다 죽여야 또 암컷이 임신을 하고 자기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 유전자의 관점에서만 보자면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게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인간도 사실은 이 행동이 예외가 아니라서 이 관점에서 선택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도 자신의 유전자가 건강하게 전달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대가 끊길 것 같으니까 예. 그게 본능적으로 두려워서 이기적인 유전자의 관점에서 관계를 끊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했다는 건 동시에 이 남친이 동물의 수준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거죠. 딱 동물의 수준인 겁니다. 그렇죠. 예. 인간인데. 동물은 그래도 돼요. 동물이니까. 근데 인간은 아무리 유전자가 그렇게 명령을 해도 자신의 어떤 철학, 세계관, 규범으로 그 명령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 명령을 거부할 때 인간이 이제 인간화지는 건데. 그러니까 뇌가 다른데 동물하고. 뇌는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발달했죠. 조금 더 발달한 영역이 이 남자에게는 대단히 부족한 거죠. 그래서 동물이네 그럼. 동물 수준의 그 딱 유전자 명령을 수행하는 범죄에서 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그런 데가 아니라 여자친구를 자신의 유전자를 전달하는 보조 역할로 바라본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자기는 스스로
의식도 못해요, 이 남자는. 그러니까 이런 남자와 헤어지는 걸 안타까워할 가치 자체가 없어요. 이런 남자가 만약에 결혼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남자는 여자를 한 사람의 여자, 인간으로 아니라 도구네, 그냥, 도구. 그렇죠. 아내. 예. 아내라는 도구와 역할로 봅니다. 예. 그래서 자신을 보조하고 아이를 잘 키우고 가정을 지키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아내의 이름, 이 여친의 이름이 예. 이 고민 상담자 이름이 김삼순이라고 하자고요. 예. 이 남자는 김삼순과 결혼한 게 아니고 예. 아내의 역할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생각보다 적지 않아요. 많아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거네요.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사랑이 아닌 거죠. 인간과 인간의 사랑이 어떤 건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어요. 김삼순이라는 이분은 예. 김삼순이지 아내라는 역할이 아니잖아요. 예. 이런 분들은 결혼을 하면 자기는 없어지고 아내라는 역할만 남게 돼요. 이 남편에 의해서. 네. 딱 그렇게만 취급할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뒤도 몰아보지 않고 헤어지는 빨리 게 헤어지라. 맞고요. 빨리 헤어지는 게 맞고요. 나이 먹고 나서 엄청나게 후회합니다. 결혼을. 빨리 헤어지세요. 예, 사람은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헤어져라. 당장. 예. 이것이 오늘의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은 짧은 사연 해야 되나요? 예, 시간상? 짧은 사연 갑니다. 뒷번호 0530.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있는 대로 성질을 내고 일이 잘 풀리면 천사가 되는 두 얼굴의 여친. 어떻게 해야 사람을 만들까요? 사람은 말이죠. 예. 사람을 고쳐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고맙게 사귀거나 네. 못 견디면 헤어지거나. 아. 네, 이거는 이 자세가 연애의 올바른 기본 자세입니다. 언제나. 네.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헤어지거나. 네. 9960번님. 지난주에 남자들이 귀여워하는 여자를 알려주셨는데 그럼 여자들이 반하는 남자는 어떤 남자입니까? 이건 말이죠. 잘난 남자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섹시한 남자한테 반합니다. 그럼 언제 섹시하느냐? 기본적으로 비겁하지 않은 남자한테 남자가 섹시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자기 약점. 예. 자기 약점을 스스로 농담거리로 만들어버린다. 예. 이 정도 수준 되면 약점이 중요하지 않게 되거든요. 이 지점부터 섹시해집니다. 남자는 거꾸로. 진짜요? 네. 여자들은 말이죠. 남자들은 잘 모르는데 남자가 비겁할 때를 본능적으로 알아채요. 그걸 모른 척할 뿐이에요. 그런데 비겁하지 않은 남자를 발견할 때 여자들은 섹시함을 느낍니다. 비겁하지 않은 남자. 더 그럼 용감하게 살아야겠는데요. 자, 용감하게 자기 약점을 막 드러내세요. 네. 드러낼 게 있어야지. 아니, 나한테 물이 들어왔는걸? 또 오래 같이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저도 변하는군요. 4106. 좋아하는 건 아닌데 자꾸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어요. 신경 쓰이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의 구별법은? 돈 쓰고 싶으면 좋아하는 거고요. 네. 돈까지 쓰긴 싫을 때는 아직은 신경 쓰는 거고요. 그리고 돈이 아예 쓰기 싫으면 헤어질 때입니다. 야, 이거 정확한데. 3059. 제가 다한증이 있어가지고 땀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친과 손을 잡는 일도 조심스러워서 제대로 피하고 있는데 여친이 자꾸 삐져요. 손 잡지 않고 삐진 여친을 달래주는 법은 없을까요? 이 땀이 문제가 아니라 겨우 땀 때문에 손을 빼는 거. 그게 매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 땀 많이 난다. 말하고 손을 잡으세요. 네. 그 정도도 감수 못할 연애가 어딨어 세상에. 그럼 연애가 아니지. 그렇죠. 손에 땀 정도 난다고 너무 두려워하니까. 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6613번님. 지금 상담해주는 선생님은 연애 경험이 얼마나 되십니까? 충분하다. 충분하시답니다. 예. 1779번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4부 끝나고 클로징 하기 전에 협찬사 소개할 때 다른 날은 모두 3, 4부 게스트와 함께 하는데 왜 수요일에 김어준 씨와 함께 소개하지 않는 건가요? 혹시 김총수님께서 색다른 상담소보다 협찬이 많아서 샘나서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었는데 네. 앞으로 샘을 내겠다. 듣고 보니 샘이 나긴 나네요. 그런가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0993번님. 제 베스트 프렌드의 남자친구가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했어요.
당연히 거절했지만 마주치거나 제 친구를 만날 때 어색한 게 싫어가지고 평소처럼 대하고 있는데 마주칠 때마다 너무 어색해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좀 편해질까요? 영원히 안 편해지죠. 남자친구는 지난 시간에 한번 말했잖아요. 남자친구가 아니라 마음속에 이 갈등이 이미 있었다고. 네. 그런 갈등이 없으면 베스트 프렌드가 안 된다고. 남자는 사람 여자하고만 친구한다고. 네, 여자 사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앞으로도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편해지지 않죠. 네, 절대로. 이렇게 해서 7개 해보았고요. 이제 국제정치. 짧게. 네, 최근 영국 전역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 문제가 뭐냐면 영국 사회가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를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네. 뭐 언론은 빈부격차 어쩌고 저쩌고 나왔던데. 그러니까 원래부터 범죄자가 아니라 아무런 문제 없던 사람들이, 심지어는 사회단체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정상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든가 뭐 충분히 그 높은 지식 혹은 뭐 충분히 뭐 급여를 받고 생활하던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는 이게 사회 양극화로 인한 어떤 그 공권력에 대한 깊은 불신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의 탐욕, 그리고 그걸 눈 감아주는 정부, 이걸 원인으로 삼고, 또 보수 진영에서는 이 소수 범죄자들이 선동해서 거기에 휩쓸린 군중 심리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질서를 위해서 강경 진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완전히 정반대의 시각인데, 한쪽은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는 거고, 한쪽은 개인이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보는 거죠. 소수 개인이. 이게 웃기는 게 못된 개인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왜요? 왜냐면은 그렇게 법과 질서를 강조하고 강경 진압을 말하는 그들이 사실은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들이거든요. 네. 영국 이야기죠. 영국 얘기죠, 지금. 네. 여기까지. 영국 얘기. 어쨌든 영국에 있는 스테레코 멤버들은 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문자가 왔는데 밖을 나갈 수가 없대. 무서워가지고. 그 정도예요. 우리가 볼 땐 걔네가 무서운데 그런 정도로 무섭다고. 네. 락밴드조차 밖에 나갈 수 없어요. 예. 네. 락밴드조차. 크레이지 락밴드조차. 그때 나가가지고 자기들이 막 공연할 것 같은데 그들도 못 나가는. 네. 이게 근데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영국이 가장 먼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뿐인 거죠. 남의 일만은 아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국제정치까지 해보았습니다. 김호준 씨,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